여러분, 부산에서 출발한 기차가 저 광활한 시베리아를 가로질러서 유럽의 심장부까지 단숨에 달리는 상상 한번 해보셨나요? 바로 철의 실크로드라는 원대한 꿈인데요. 오늘은 이 거대한 구상이 현실이 되려면 과연 어떤 장벽들을 넘어야 하는지 그 여정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겠습니다. 한국이 세계적인 경제 대국이라는 건 뭐 다들 아시는 사실이죠. 근데 지도를 딱 펼쳐보면 사실상 섬이나 다름없습니다. 북쪽이 꽉 막혀 있으니까요. 그래서 무역의 거의 모든 걸 배나 비행기에 의존하고 있죠. 바로 이 지정학적인 한계를 뛰어넘어 보자는 게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핵심, 그건 바로 시간입니다. 지금 배로 가면 한 달이 훌쩍 넘게 걸리는 길이 철도로는 보시다시피 15일에서 20일, 거의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시간은 곧 돈이잖아요? 바로 이 지점에서 철의 실크로드가 가진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잠재력이 폭발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엄청난 계획은 대체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여기에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라고 하는 정부 차원의 아주 큰 그림이 있었습니다. 이름하여 실크로드 엑스프레스를 한번 실현해 보겠다는 거죠.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철도망을 저기 시베리아 횡단철도, 그러니까 TSR, 그리고 중국 횡단철도 TCR과 쭉 연결해서 유라시아 대륙과 물리적으로 하나가 되겠다는 국가적인 목표입니다. 철길을 통해서 새로운 먹거리도 찾고 또 평화의 길도 열어보자는 그런 구상이었던 거죠. 자, 이제 상상 속에서 우리의 화물 열차가 드디어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출발하자마자 아주 거대한 벽에 쾅 하고 부딪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대륙으로 가는 바로 그 첫 번째 관문이 가장 복잡한 정치 문제랑 얽혀 있기 때문이에요. 네, 가장 큰 장애물은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남과 북을 가르고 있는 전 세계에서 가장 삼엄하게 무장된 국경, 바로 비무장지대 DMZ입니다. 이 첫 관문을 넘으려면 당연히 북한 철도를 이용해야 하는데요. 북한에서는 주철정도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철도가 핵심 교통수단입니다. 근데 문제는 대부분의 시설이 수십 년 전에 지어져서 너무 낡았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마주한 첫 번째 물리적인 도전 과제입니다. 자, 좋습니다. 우리의 화물 열차가 기적적으로 북한을 통과해서 중국이나 러시아 땅에 도착했다고 상상해 봅시다. 이제부터는 뭐 고속도로처럼 싱싱 달릴 수 있을까요? 천만에요. 진짜 골치 아픈 엔지니어링의 악목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기차가 분명히 국경을 넘었는데 꼼짝도 못하고 그냥 서 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원인은요, 바로 이 85mm, 손가락 한 뼘도 안 되는 이 작은 차이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나 중국, 유럽이 쓰는 철도 레일 간격하고 러시아가 쓰는 레일 간격이 서로 다른 거예요. 이 미세한 차이 때문에 기차 바퀴가 레일에 맞질 않아서 옴짝달싹도 못하는 겁니다. 해결책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컨테이너만 다른 기차로 옮겨 싣는 거고, 다른 하나는 아예 열차칸을 통째로 들어올려서 바퀴 부분을 싹 다 갈아 끼우는 겁니다. 상상만 해도 아시겠죠? 둘 다 엄청난 시간과 돈이 들어가는 작업입니다. 그런데요, 이 괴간 문제는 정말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기차를 이루는 다른 모든 부품들도 서로 규격이 제각각이라 도무지 맞지가 않았던 거죠. 자, 겨우 바퀴를 바꿨더니 이번엔 열차 칸들을 서로 연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나 중국에서 쓰는 연결기랑 러시아에서 쓰는 연결기가 모형이랑 잠금 방식이 완전히 달라서 물리적으로 딱 맞물리지가 않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시베리아의 그 살인적인 추위는 또 다른 문제를 만듭니다. 영하 60도까지 떨어지는 환경에서는요, 우리나라 규격의 고무 부품은 그냥 바사삭 깨져버리고 윤활유는 꽁꽁 얼어붙을 수 있죠. 심지어 브레이크 시스템도 달라서 잘못하면 제동이 안 맞아서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다 하드웨어, 즉 눈에 보이는 부품 문제였잖아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도 문제입니다. 열차끼리 충돌하지 않게 하는 신호 시스템이 국가마다 달라서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기차들이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 거나 마찬가지죠. 자, 이 모든 골치 아픈 엔지니어링 문제들을 우리가 기적적으로 다 해결했다고 한번 쳐봅시다. 그런데 진짜 전쟁은 어쩌면 지금부터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서류와의 전쟁이죠. 국경 하나를 넘는 과정이 그야말로 관료주의의 미로 그 자체입니다.
국경수비대가 조사하고 세관이 검사하고 또 끝도 없는 서류 작업을 해야 하고 이건 뭐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이 딱 맞습니다. 실제로 이 분야에서 일하는 운송사들한테 물어봐도 이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합니다. 국경마다 제각각인 이 복잡한 절차가 효율성을 갉아먹는 주범이라는 거죠. 실제로 한 시범 프로젝트에서 통관 절차만 조금 간단하게 바꿨더니 전체 운송 시간이 무려 17%나 줄었다고 합니다. 이 숫자를 보면 이 서류 작업이랑 검사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그냥 길바닥에 버려지고 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죠. 자,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보면 우리는 마침내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4가지 거대한 장애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남북한의 정치적 장벽. 둘째, 85mm의 괴간 차이. 셋째, 서로 맞지 않는 각종 하드웨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경마다 반복되는 복잡한 행정 절차였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기술자들이 레일 간격을 맞추고 혹한을 견디는 부품을 개발하고 세관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해도 말이죠. 결국 이 모든 여정의 가장 크고 가장 넘기 힘든 난관은 저 멀리 있는 기술이 아니라 바로 우리 여정의 첫 시작점, 그 정치적 현실이 있는 건 아닐까요? 진짜 장벽은 과연 기술일까요? 아니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일까요?